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HJ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하루의 모습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수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우리 HJ 중공업에는 사실상 좀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벤트가 빠른 순서대로 오늘 좀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벤트가 빠르다라는 거는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섹터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또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 날에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고 오늘 또 장이 늦게 열렸어요. 그리고 프리마켓도 없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갈놈들이 가고 수급이 쏠려도 안정적으로 쏠릴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다음 주 월화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 한 해를 결정짓는 그런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요건 간단해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큰 방향성으로는 롱을 잡아 놓은 거겠죠. 그런 다음에 뭐 세론을 주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이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셀트리온이 너무 강하게 몰아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또 강했던 게 엔터, 뭐 미디어, 게임 뭐 이런 쪽이 또 강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다들 잘 아시다시피 4일부터 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한 수급을 또 받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벤트가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이벤트가 있죠. 이제 12일부터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월 초에 무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수급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일단 기대감을 갖고 가려면 롱으로 가려면 일단 양봉을 좀 띄워놔야 되잖아요. 1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수급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피크를 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위로 가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노리고, 그러니까 환차 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죠. 그러면서 뭐 대북 관련주 뭐 이것저것 많이 갔어요. 골고루 좀 많이 갔는데 여기서 올해를 결정짓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HJ 중공업이 장 막판에 수급을 확 받으면서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밀다가 끝나면 오늘부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HJ 중공업인데 기대감 없이 하방을 주게 되면은 누군가가 지금 많이 샀잖아요. 누가 많이 샀습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 넥스트까지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 놓고 끝내야 기대감이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넥스트가 열리고 넥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많이 담아놓은 개인들이 밑으로 좀 빠졌다고 그냥 매도를 던져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차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꽤 담아오면서 기관도 좀 담았고 하면서 제가 이 120일선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었죠.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지지선 라인까지 확인한 모습 2% 이상 안 뺐죠. 2만 원 밑으로는 빼질 않았어요. 지금 저가가 2,500원이기 때문에 2만 원 밑으로는 안 뺐습니다. 그리고 아랫골이 남기면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 띄워놨는데 만일에 이게 하방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 넥스트에서의 움직임을 얘네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그냥 던져버린다거나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일환으로 다시 끌어올려 놓은 겁니다. 끌어올리는데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거래량도 많이 안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금액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움직임은 다시 한번 만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더 빼면은 자기네들이 더 힘들어져요. 여기서 담아놓은 게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량을 많이 담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담았던 거를 올려가면서 박스 치면서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얘네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받아준 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안심이다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나가고 기관들이 나가고 외국인이 받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못 받아줄 때, 개인이 빼는 걸 외국인이 못 받아줄 때 기관이 같이 받으면서 쌍끌이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어요.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HJ중공업 같은 경우, 한화오션 같은 경우, 오늘 한화오션도 계속 하방 압력을 좀 받다가 막판에 좀 끌어올렸죠. 비슷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조선기자재 관련해서도 초반에 수급을 못 받다가 나중에 수급을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를 천천히 준비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 강한 조정을 또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돼서 상승으로 가는 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지 많은 종목들을 보내기 위함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수를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올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몇 프로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그 큰 종목이 지금 7% 넘게 오르고 하이닉스가 3% 올랐다고요. 얘네가 거의 다 끌어올린 건데, 얘네를 죽이면서 가진 않을 거예요. 5000P를 가려면 얘네를 죽이고서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얘네가 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계속 끌고 올라가면서만 얘네로만 5000P를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롱을 보고 올해 5000포인트를 5000P를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로만은 못 간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올릴 수 있을 때, 기대감 있을 때 다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야지. 일단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그런 다음에 횡보를 시키던 약조정을 주던 기간을 길게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방어가 되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방산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방원이. 얘네가 움직여주지 않고는 5000P를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끌고 올라갈 거예요? 끌고 올라갈 섹터가 없어요, 코스피에는. 코스피 지수를 5000을 만든다라고 하면 조선방산 원전을 빼놓고는 얘네 반도체만으로 5000P를 만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완벽한 쏠림이기 때문에 5000P에 4000P까지 하루아침에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암만 그렇다라고 해도, 대표 종목이라고 해도 쏠려버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줄 거예요. 그것까지의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담기 시작을 하면은 다음 주 내내 만일 좀 담아준다. 하루 이틀 하루 일거래일 정도만 매도가 나오고 별로 그렇게 거래량 붙지 않고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아주고 물량을 받아오면서 박스권 상단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요 근처가 요거를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주부터는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초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수급이 이제 받쳐주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고, 개인들이 여기서 담았던 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담았던 걸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매물을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뭐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가 나오겠죠.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뭐 계속 입 아프게 말씀드리는 MSRA에 대해서 뭔가가 좀 나온다. 이슈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얘네들도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많이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나오게 되면은 뭔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죠.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출발하는 움직임을 만든다던가, 만일에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하단에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홀딩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중간에 지금 자리도 좋은 자리거든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리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움직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굉장히 잘 마련해 놨잖아요. 밑으로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121선이 왔다라는 거는 121선을 일단 믿으면 돼요. 일단 믿으면 돼요. 여기를 벗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를 지금 한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라면 그냥 이걸 믿을 구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꾸준히 121선 위에서 있었어요, 종목이. 그리고 특히나 121선을 맞았을 때 큰 상승 탄력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어냈던 구간이고, 지금 역배열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평선들이 만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박스를 치고 있는데, 거의 만일에 이게 소화를 어느 정도 다 시켰다, 매물 소화를 다 시켰다라고 한다면 상승분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포인트는 여기죠. 제가 만일에 매수 의견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벗어나는, 여기를 강력하게 벗어나는 어떤 한 방이 나왔을 때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4,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해 주지 못하면 영원히 박스권이에요. 근데 모멘텀이 없느냐, 그래서 하방 압력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1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물량 모아가시고 싶으신 분은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워낙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출발하는지만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때 제가 매수 사인 이 지금입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좀 약간 또 벗어나서 이렇게 하다 갈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예전 6월 달처럼 그런 움직임도 기대는 아니죠. 이건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기 고점을, 이 쌍봉에 대한 부분을 넘기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무빙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뒤로는 시간이 길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그리고 더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걸 지지를 한 2번 정도 해주는 걸 보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차트적인 기술적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박스 치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3월이에요, 3월. 제 누누이 지금 4, 5, 6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멀죠.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지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시고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인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고점을 넘어가는 건 조금 멀지만 4, 5, 6 2분기 요때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상승이 나와도 약간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이 나와도 가짜 하락일 가능성이 높고, 모멘텀을 완벽히 소화하고 MRO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총 4조 혹은 5조를 향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다려야지, 당장 지금 숫자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숫자를 보게 되면은 2만 원대 매수, 2,500원 저점 찍었을 때 그때 기회였는데, 보고 있었는데 샀어야 되는데, 이때 살 걸, 이때 좀 뺄 걸,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또 한 번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6월 26일 날 8,300원에 매수를 해서 제가 24,000원에 매도를 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이래 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총 2조를 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시총을 4조를 볼 수 있고 5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선 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틀이 마련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기대감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MRO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1월 달에 가시화가 될 전망이니까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하지만 여기를 강하게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드릴 거라는 얘기예요. 투자 관리방이죠. 여러분들 이기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많은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대북 관련주 오늘 많이 움직여서 대북 관련주도 가지고 있고 한한령에 대한 부분,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 꾸준히 수익을 올려왔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종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교체해 나갈지는 시나리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월달, 2월달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월달, 2월달을 잘 만들어서 한 해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26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주강민이 믿고 따라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기는 투자 관리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정보, 뭐 제가 먼저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보는 눈이라던가 그리고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고 계신 직업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신데 저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빠르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하세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상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 남기셔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로 반드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만 안내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고 반대로 전화를 이 번호로 하셔도 직접적인 1대1 통화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번호로 답장을 받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삼자한테 절대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서 전화 왔는데 혹시 그 주광민 그쪽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그럼 걔네들은 네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절대 누구 다른 사람 시켜서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5번으로 입장을 받으신 거에만 응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은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8만 원, 뭐 비싸진 않죠. 3개월에는 22만 원. 3개월 동안 믿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믿어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2만 원을 할인까지 해드리죠. 원래 38에 24니까요. 할인을 해드리고 최근까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이벤트가 연말 이벤트였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 문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연말 이벤트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도 별거 없어요. 같이 수익 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수익 올리는 게 뭐 한 번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뭐 3%, 5% 이렇게 수익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타점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매매 방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잡고 기다려서 하방 압력을 좀 받더라도 그때 뭐 더 담아서 끌어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뭘까? 좋은 종목이라는 거겠죠, 당연히. 좋은 종목들, 우량주 이런 거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HJ 중공업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손실 구간에 있어서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믿고 따라오셔 보세요, 한번. 네, 믿고 따라오셔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기적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또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계속 또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넥스트 움직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갑자기 확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이벤트가 있을 텐데 뭐 다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넥스트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물론 뭐 신경을 써야 될 때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관리방에 들어오시면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되었든 오늘부터 넥스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큰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